눈으로 봐도 가깝다, 가깝다, 멀다, 멀다, 점점 멀어지다가 이 지점이 가장 멀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안녕하세요. GB스터디 길보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래현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 보면 좌표 평면에서 3개의 점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점 PQ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AP 벡터 크기가 이제 1이다. 이 표현을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적이 제로다. 자, 이런 방식 많이 쓰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크기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A점이 고정된 점인데 P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거리는 항상 1이 된다라는 것은 반지름 1인 원, 중심이 A인.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B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점이 이제 중심이 되고 Q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거리가 항상 2가 되려면 반지름 2인 원이구나. 원 2개 위의 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AP 벡터와 이제 OC 벡터가 이제 나와 있는데, OC 벡터는 당연히 이제 시점이 고정되어 있고 O는 원점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고정된 벡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X축 양의 방향에 관한 이제 벡터가 됩니다. 자, 그때 이제 AP 벡터와 이제 내적을 했는데, 이 내적을 해갖고 크기가 이제 2분의 루트 2 이상이 된다. 저희가 이제 보통 당연하지만 수학에서는 이 경계선을 이제 항상 보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이제 2분 루트 2가 될 것인가? 각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P 벡터, 내적 AQ 벡터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저희가 이제 내적이 이제 최소라고 하는데, 각이 이루는 각을 저희가 이제 세타가 이제 0부터 파이까지, 그러니까 180도까지를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이때 내적은 정의상 이제 코사인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 최소라는 건 결국에는 각이 최대한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염원을 담고 있는 거고요. 자, 얘하는 이제 2점 PQ를, 그러니까 P점, Q점은 이제 원상의 수많은 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최소를 만족해주는 점을 이제 특정시켜서 그 점을 이제 P0, Q0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점은 이제 고정이 되겠죠. 자, 이때 AP0 위에 점 X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A점이 고정된 점이고 P0 역시 고정된 점이니까 AP0라는 것은 선분 위에 한 점이구나. 자, 라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 같은 경우 이제 좀 자유롭겠죠. 자, 따라서 X를 이제 특정시키기 위해서 B점 고정되어 있고, 이제 X의 내적, 그리고 Q0도 어차피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1일 때가 이제 경계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범위를 가져야지 이것을 만족해 주는 것인가를 좀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각을 갖고도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Q0X의 이제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대값을 구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 X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최대가 되는 범위를 확인해서 값을 구하시오라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고3 2등급 학생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 결국에는 이제 정사형이거든요. 자, 따라서 정사형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정사형 개념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고, 일단 내적의 정의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만기 선생님, 내적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자,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내적의 공식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세타의 범위는 저희가 이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0부터 이제 파이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파이까지를 보고 있고, 자, 여기서 이게 크기고, 그럼 결국 부호는 누가 결정하냐면 이 코사인 세타가 이제 결정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 자체가 0부터 파이까지 범위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이제 감소함수입니다. 자, 따라서 코사인 그래프는 세타가 커질수록 작아지겠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적이 최소란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가 작아져야 된다는 소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타는 커져야 된다. 자, 따라서 내적의 최소는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각이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내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정사형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사형 개념이 어떻게 나오냐면, A 벡터, B 벡터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A 벡터가 이 투영면이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벡터가 위에 요런 모형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내적이란 건 뭐냐면 A 벡터 크기, 그러니까 이 밑변의 크기, 이 길이에다가 예각일 때 이야기입니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 수선의 발의 길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그림자가 생기는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B 벡터 코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내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밑변의 길이에다가 그림자가 생김으로써 하는 그림자의 길이를 곱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둔각일 때는 마이너스는 붙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3분 안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이제 점들을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여기. 자, 이 지점을 이제 A라고 하겠습니다. 마상, 1입니다. 자, 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B점이 이제 0,2거든요. 0,2. 자, 여기. 자, 이 지점이 이제 B점이 되겠습니다. 자, B점이 되고, 자, 그러면 C점은 어디냐면, C점은 1,0이니까 여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50벡터라는 것은 자, 여기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P점은 어디냐면, A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 자, 이 원상에 이제 P점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될 거고, 자, 다음 B점도 마찬가지입니다. B점도, 자, 반지름이 2고, 반지름이 이렇게 접하게 되겠죠. 접하면서, 자, 이렇게 생긴. 이 원 위에 이제 Q점이 있을 것이다. 자,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AP 벡터 내저 AQ 벡터 값이 최소가 되도록 요 대목이 중요하거든요. AP 벡터 내저 다음에 AQ 벡터인데 저희가 원상의 점이 나올 때는 항상 중심을 지나는 벡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AP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P1의 중심이 A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Q1은 B가 중심인데 지금 A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벡터의 합으로 이것을 이제 분리하게 됩니다. AB 벡터 더하기 BQ 벡터. 자, 이렇게 이제 분리하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AP 벡터, 자, 내적 AB 벡터. 자, 더하기, 그 다음에 AP 벡터, 내적, 자, BQ 벡터.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설정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AP 벡터, OC 벡터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AP 벡터는 이제 크기가 이제 항상 이제 1이 되겠죠. 크기가 항상 1이고, OC 벡터도 역시 항상 크기가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둘이 이루는 값을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가 될 때가 45도거든요. 자, 따라서 이제 45도 근방이 돼야 됩니다. 자, 따라서 OC 벡터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기 때문에 각도가 45도 이내에 된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방향과 자, 기울기가 1인 방향. 자, 여기가 이제 인계가 되면서 지금 P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선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자,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알 수 있고. 자, 근데 여기 이제 문제를 보면 AP 벡터와 AB 벡터가 값이 최소가 돼야 되거든요. 최소가 돼야 된다는 것은 각이 최대한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AB 벡터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AB 벡터는 자, 이 길이를 이제 가지게 돼, 이 벡터거든요. 이 벡터니까 최대한 각이 벌어지려면 여기가 P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지점을 P0라고 하자. 자, 그래서 여기 AP0 벡터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BQ는 사실 모든 방향이 가능하거든요. 모든 방향이 가능한데 당연히 내적이 최소가 되려면 각이 최대한 벌어져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80도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방향이니까 얘 역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방향으로 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두 벡터는 이제 평행하게 되겠죠. 이 지점이 바로 Q0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P0와 이제 Q0를 이제 특징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AP0 위에 어떤 한 점이 X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이 X가 있는 선물이 이 선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X는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건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BX 벡터와 BQ0 벡터의 크기가 1이다. 자, 얘를 이제 내적해갖고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1일 때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가 1이 되냐면 지금 현재 얘가 크기가 2거든요. 크기가 2인데 그럼 그림자가 2분의 1이 돼줘야만 내적했을 때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가 2분의 1이 된다는 것은 자, 이 2짜리를 4등분 했을 때 여기가 딱 2분의 1이거든요.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그렇다면 어디가 되냐 하면 여기서 수직선 있게 그었을 때 요 지점. 요 지점이 X가 되면 이제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만족하기 시작하고 자, 그렇다면 얘가 가는 곳이 자, 얘보다 지금 내적이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각이 이제 좁아야 되겠죠. 좁아야 되니까 이쪽이 가능하게 됩니다. X는 여기 있다. 자,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문제에서 Q0 X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가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럼 Q0 X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이제 Q0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멀어야 됩니다. 눈으로 봐도 가깝다, 멀다, 점점 멀어지다가 이 지점이 가장 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길이는 2분의 3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기서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길이가 2분의 3이고 여기 적혀 있는 Q0 X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 요 길이를 이제 구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점과 치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자, 이 점은 2,0이고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쪽은 45도 방향이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자, 2. 자, 이 직선이 되고요. 자, 그리고 당연하지만 자, 얘가
여기서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거랑 이 점에서 여기까지 지승거리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이제 A가 마상,1이니까 따라서 점과 지승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하면 1 플러스 1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2루트 2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2루트 2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길이가 이제 2루트 2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되겠죠? 자, 따라서 Q0X. 자, 제곱. 자, Q0X 벡터의 최대값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2루트 2의 제곱. 자, 더하기, 그 다음 2분의 3의 제곱. 자, 요걸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해주면, 8 더하기, 자, 4분의 9가 되고요. 4분의 41이, 자,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조건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내적에서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제 대수관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적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원이 나왔을 때는 방정식 중심을 지내야 된다. 요 부분은 이제 제가 2등급 학생 기준으로 이야기했지만, 요 부분은 이제 3등급 학생들한테는 특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이게 각이 최대한, 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내적을 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정사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정사형을 이용하면 계산까지 굉장히 단순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낮은 등급 학생들한테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난이도는 사실 내적이 조건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동점이 이제 하나가 되면 좀 단순한 문제인데, 얘는 이제 동점이 사실상 3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난이도는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제율은 저희가 벡터에서 내적이 안 나오면 나올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출제율이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제율도 아주 높다. 일단은 어려운 문제를 좀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서 저도 기아 오랜만에 듣는데 이해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힘없이 속도감 있게 2등급 이상의 학생한테 설명을 해주셔갖고, 네, 학생들이 딱 흡입력 있게 잘 들을 수 있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김대영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B스터디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임재현입니다. 일단 복소수 알파, 베타가 주어졌고, 그리고 알파의 m승 곱하기 베타의 n승이 i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하의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m 더하기 2n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2등급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 그 알파와 베타가 형태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거듭제곱 형태를 이용해서 좀 주기성을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 포인트를 그 i의 주기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시우 선생님, 그 i의 주기가 어떻게 되죠? 네, 네, i의 주기는 4고, 그럼 i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i의 3승은 어떻게 되죠? 네, 마이너스 i고, i의 4승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i의 주기가 이런 식으로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체크 포인트는 i의 주기를 잡고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알파의 주기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알파의 제곱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알파의 제곱은 2분의 루트 3 더하기 i의 제곱이고, 계산을 해보면 4분의 2 더하기 2 루트 3 i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 i가 나오고, 지금 이 형태가 보시면은 베타하고 같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면 알파의 m승 곱하기 베타의 n승이 i라고 나와 있는데, 베타가 지금 알파 제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베타 자리에 알파 제곱을 넣어주면 알파의 m승 곱하기 알파 제곱의 n승이 돼서
알파의 m승 곱하기 알파의 2n승이 되고 그 지수 법칙에 의해서 알파의 m 더하기 2n 형태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m 더하기 2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m 더하기 2n 형태가 나온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의 거듭 제곱을 좀 더 해보면 알파의 3승은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고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 곱하기 2분의 루트 3 더하기 i므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4분의 4i가 돼서 i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의 3승이 i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알파의 6승은 김수희 선생님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알파의 9승은 마이너스 i 그리고 알파의 12승이 이제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의 주기가 12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파의 m 더하기 2n승이 i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m 더하기 2n이 i가 나오려면 알파의 3승 다음에 그 주기가 12이므로 3 다음에 주기가 12니까 다음에 1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기가 12니까 그 다음에 27 이런 식으로 숫자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m과 n이 30 이하의 자연수니까 m 더하기 2n은 이제 최대가 90이 됩니다. 90. 그리고 이제 주기가 현재 10이고 그 첫째 항이 3이므로 12k 더하기 3 k가 0부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 더하기 2n의 최대값이 90이므로 k가 7일 때 최대값인 87이 나오게 됩니다. 출제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주기를 발견하는 문제가 사실 많이 출제가 되니까 3.5점 정도를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알파 제곱이 베타인 거는 그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식의 변형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까다롭고 그 다음에 이 계산이 좀 복잡해서 이 실수를 하기 쉬워서 난이도는 4점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강평이신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셨고 그 다음에 저기 알파 지금 제곱이 베타라고 하는 걸 밝혀줌으로써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이제 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잘 잡으셨는데 아마 처음에 긴장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좀 조심스럽다 설명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오셨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강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판서도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판서도 처음 하시는 것 치고는 잘한 것 같은데 뭐 잘한 쌤들 보시면 이렇게 색분필을 이용해가지고 좀 강조할 부분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연습하시면 더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만규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볼 문제는 1번입니다. 1번 보시면 최우창의 계수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를 저렇게 복잡하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 함수가 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gx의 정의와 이 가나 조건으로부터 fx를 추론해서 이제 f5를 구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뭐 전형적인 뭐 모의고사 약간 그 수원수투 그 공통 영역 고난도 문제죠. 실제로 이거는 뭐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가하 조건을 보시면 함수 gx는 실수 제일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fx는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고 fx 빼기 3도 당연히 연속이거든요. 그러면 극한으로 정의된 이 함수가 언제 뭐 불연속이 되는지 그때 저 gx가 연속이 되려면 fx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gx는 0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고 내실근의 합은 7이다. 이걸로부터 가 조건을 보면 함수 fx의 개형을 알 수 있고 나 조건을
1번으로부터 이제 뭐 정확한 뭐 수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뭐 거의 고3 2등급 이상 대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 알아야 되는 게 가족권의 연속이 나오니까 함수의 연속을 알아야겠죠.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x는 a에서 함수값 fa가 뭔가랑 같아야 되는데, 정영문 선생님, fa가 뭐랑 같아야 되는지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리밋 x가 a로 갈 때 fx,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극한값과 같아야 연속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분계수의 정의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3분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극한식을 보면요, 저걸 hx라고 하죠. hx를 그러니까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절대값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 그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것은 y는 절대값 fx라는 함수에 x에서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이란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fx가 양수일 때는 이건 2f'x고요. fx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 fx 그래프는 fx가 음수인 데서 뒤집힌다는 걸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 2f'x가 되고, 그리고 이 지금 fx가 아니라 절대값 fx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이기 때문에 fx가 0인 곳에서는 둘이 어떻게 되죠?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둘의 합, 이거는 0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 이 함수가 어디서 불연속이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3차함수 개형, 뭐 그래프 개형이라면, 뭐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이라면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y는 fx라면, 그러면 y는 절대값 fx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개형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불연속이 되는 곳은 이런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점에서 이 hx는 불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3차함수는 이런 점이 반드시 하나는 있거든요. 적어도 저런 점에서 불연속이 되는데, 그 불연속점을 지금 fx 빼기 3을 곱해서 해소를 시켜주려면 fx 빼기 3이 그 점에서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뭐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저 hx가 불연속이 되는데, 여기 그래서 여기 뭐 알파인데 여기가 알파 플러스 3이어서 제가 0이 돼서 해소시켜준다. 근데 그럼 이 점에서 또 저 hx 함수는 또 불연속이 돼요. 여기 뭐 3 큰 점에서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hx는 이 점에서 또 불연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얘 불연속을 해소시켜줄 점이 없죠, 저 fx에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 fx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fx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 플러스 3이어서 여기서 지금 hx가 불연속이 되는 거를 여기 x를 알파에서 해소를 시켜줘야겠죠. 둘은 3차이 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나조건을 보면은 gx는 0은 서로 다른 내실근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를 갖는다고 했는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3이면은 그럼 이제 f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점은 x는 알파 플러스 3과 알파 플러스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hx가 0이 되는 점을 생각해보면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러면 fx가 지금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니까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알파 플러스 3이 돼서, 지금 얘 부함수 근거계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얘는 알파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hx는 알파와 알파 플러스 2와 알파 플러스 3에서 0이 돼요. 근데 알파 플러스 3은 여기 지금 겹치죠. 그러니까 뭐 겹치는 걸 두 번 쓸 필요는 없고,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6이 저 gx는 0의 내 실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들의 합이 뭐냐, 11이란 겁니다. 그럼 4알파 플러스 11이 지금 7이란 겁니다. 7이란 거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럼 이제 fx는 어떻게 되나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2가 되죠. 그러면 F5는 108이라는 것을 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 hx라는 함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뭐 그걸로부터 3차 함수 개형을 뭐 추론하는 게 중요하겠죠. 출제율하고 난이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제율은 이렇게 3차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는 거의 뭐 지금 현재 수능 공통 22번에는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100%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거는 뭐 고3 모의고사 문제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글쎄요, 뭐 2등급 수준이라면 거의 5분의 4.5 정도 잡고, 난이도는
뭐 지금은 뭐 모의고사 문제로 유명해져서 다들 익숙하지만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사실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는 한 5분의 4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개형을 이용해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주신 부분이 이제 인상 깊고, 사실은 이제 2등급 수준 학생인데, 지금 사실 저 문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대목이 이제 HX를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나눈 부분하고 이제 연결하는 부분이 이제 2등급 학생들은 좀 혼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바로 넘어가셨는데, 저 FX가 0인 부분 저기서 이제 0이 된다는 거, 요런 거 이제 2등급 학생들은 좀 혼동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일단 가장 핵심만 잡아서 가장 빠른 풀이를 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인상 깊고 좋은 강의였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오늘. 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 길벗 아카데미 수학과 김경일입니다. 지금부터 1번 확률과 통계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확률과 통계 문제는 고2, 고3에서 주로 배우기 때문에 대상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으면서 개념 체크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4종류의 사탕 중에서 20개를 선택하려고 한다. 초콜릿 사탕은 7개 이하, 박하사탕은 3개 이상, 딸기 사탕은 2개 이상, 버터 사탕은 1개 이상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각 종류의 사탕은 20개 이상씩 있다. 자, 마지막 말에 의해서 이제 어떤 종류의 사탕만 고르더라도 사탕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중복 조합을 가지고 순서상의 개수 혹은 해의 개수를 찾는 그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서 예를 들어 A 플러스 B 플러스 C 1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방정식의 순서상의 해 A, B, C의 개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중복 조합을 활용하기 위해선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라는 이런 조건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이걸 중복 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제가 이제 조건이 다른 건 상관없지만 초콜릿 사탕이 7개 이하다라고 하는 이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항계수에서 하키스틱 공식을 꼭 알고 있으면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예를 하나 또 들겠습니다. 자, 2C0, 3C1, 4C2 가서 7C5까지 합을 했을 때 85가 되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하나 더 3C3, 4C3, 5C3 쭉 더해져서 내가 8C3까지 더했을 때 이 결과는 9C4가 된다는 것까지 자, 하키스틱 공식으로 저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해서 요 두 가지 공식이 헷갈리지 않도록 학생들한테 좀 주의를 시키고 문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에 맞춰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종류의 사탕을 뽑는 데 있어서 편의상 초콜릿 사탕의 개수를 A개, 박하사탕을 B개, 그 다음에 딸기 사탕은 C, 그 다음에 버터 사탕은 D개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해서 요 A 같은 경우는 자, 빵개부터 7개 이하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A는 0 이상 7 이하가 될 거고, 나머지 B, C, D는 다 3개 이상, 2개 이상, 1개 이상이기 때문에 B는 3 이상, C는 2 이상, D는 1 이상으로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저희가 이제 20개를 뽑는 데 있어서 A, B, C, D 총 사탕의 개수가 20개가 되는 식을 만들었을 때 자, 우리가 중복 조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A, B, C, D가 음이 아닌 정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B, C, D 같은 경우에는 자, 3개, 2개, 1개 개수가 음이 아닌 정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B, C, D를 B' 플러스 3, C는 C' 플러스 3, D는 D' 플러스 1로 죄송합니다. C'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바꿔놓고
자, 이 노란색 부분을 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A 플러스 B 다시 C 다시 D 다시 그 결과는 14가 나오게 됩니다. 자, A, B 다시 C 다시 D 다시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 중복 조합으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14개를 선택하는 개수와 동일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요 놈이 7개까지만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A가 8개가 되고 9개가 되고 14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은 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저희가 좀 빼줘야 됩니다. 해서 A가 8개가 되는 경우는 B-C-D-로 6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3H6으로서 계산이 되고, 역시 이제 3H5 쭉 가서 3H0까지의 이 값들을 주어진 이 값, 하얀색 값에서 몽땅 빼주면 그러면 이제 조건에 맞는 사탕을 선택하는 가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저 빨간 부분을 빼게 되면 얘는 밑에서부터 쓰겠습니다. 2C0, 3C1 쭉 가서 9C, 8C6까지. 자, 이렇게 더해지게 되는 거고, 자, 앞에서 봤듯이 하키스틱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17C14 빼기, 자,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9C6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조합 14 대신에 3으로 6 대신에 3으로 계산하게 되면 자, 얘는 17, 16, 15 나누기 3, 2, 1 빼기 9, 8, 7에 3, 2, 1이 돼서 약분을 통해 계산을 하게 되면 5에 8, 40 곱하기 17로서 680이 되고, 얘는 3, 4가 돼서 12 곱하기 7, 84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답은 596개의 순서상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출제율은 5분의 4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몇 이상만 나왔다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서 쉬운 문제였겠지만, 자,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조금 더 기본보다는 어렵다 생각해서 5분의 3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희 선수 1번 잡았고 2번 한번 잡아볼까요? 그거 지우고 2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어서 2번 미적분 문제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으면서 개념 체크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방정식 fx는 gx가 실근을 갖지 않을 때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자, 마지막 두 번째 줄에서 실근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실근은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서 첫 번째 개념 체크 포인트는 실근이라고 하면 얘는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고 하는 체크 포인트를 잡고, 두 번째로는 교점을 찾기 위해 이제 그래프를 생각하게 되는데,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n제곱이라고 하는 요 놈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의 범위가 나눠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자, 저 xn제곱이라는 놈은 수렴하게 되고, 그 범위 밖에 있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얘는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fx의 극한값 혹은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sin k 파이 x라고 하는 gx가 나왔기 때문에 삼각함수 y는 sin ax 형태의 그래프 개형과 특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는 이 파이를 a로 나눈 이 값이 y는 ax에 대한 주기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a는 양수 절대값으로 잡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잡고 3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 교점을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리기에 앞서 fx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면 fx라고 하는 이 식은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남아있는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1보다 큰 범위에서는 발산하는 상황이고 개수의 비로서 우리가 극한값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x제곱이 되겠고 x가 1과 마이너스 1인 상황 각각 분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과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서는 1의 n제곱은 역시 1이고 마이너스 1의 2n제곱도 역시 1이기 때문에 저 값은 전부 다 1이 되게 됩니다. 해서 범위에 맞게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항상 2분의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되고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도 역시나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을 때는 2x제곱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개형이기 때문에 여기 2라는 값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해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이제 gx sin k 파이 x gx라 함은 앞서 얘기했지만 주기가 절대값 k 파이 분의 2파이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주기가 절대값 k 파이 분의 2파이인 이런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최대가 되는 상황, 실근을 갖지 않을 때 최대가 되는 상황은 사인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개형에 여기 뻥 뚫려 있는 1,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날 때 이렇게 생겼을 때 k의 값이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gx가 1,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난다 해서 1,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k의 최대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서 sin k 파이 그 결과가 2분의 1이므로 여기 있는 k는 6분의 1이 된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fx 극한을 가지고 함수를 표현하는 요 내용이 내신에서는 거의 항상 등장한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 gx sin x 삼각함수를 좀 추가시킴으로써 난이도를 살짝 올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제율은 내신에 있어서는 꽤 높은 문제로 생각해서 5분의 3.5로 잡았고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fx만 나온 게 아니라 삼각함수를 포함해서 그래프의 성질을 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게끔 냈기 때문에 기본보다는 조금 어렵다 생각해서 5분의 3으로 잡았습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시원시원하시고 판서량이 적은 문제라 갖고 너무 글씨를 작게 쓰면 좀 약간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배분하신 것 같고 사실은 약간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정법적으로 잘 접근하시면서 뭐 하키스틱에 대한 소개도 하셔서 좀 풍성한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문제 다 하셨는데 짧은 시간 내에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두 개 다 잘 하셨고 그리고 보기도 좋고 설명도 이해하기가 쉽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이 문제는 이렇다 딱 그거는 이제 해설지 설명이고 이제 저희는 내신이랑 모의고사랑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디서 이제 실수를 하고 아까도 그런 게 있었지만 어디서 실수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질문이 많은 부분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부연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김경래 선수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길밭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과 강사 김시우입니다. 저는 이번 문제, 고등수학 하 문제를 고1 2등급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제가 집합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만약에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하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중에, 자, 혹시 허범 선생님, 둘 중에 대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보시면은 자연수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n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하고 n의 배수를 가지고 그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하고의 포함 관계가, 이 집합이 얘를 이렇게 포함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하고 3의 배수인 6을, 6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하고의 포함 관계가 이쪽이 얘를 이렇게 포함한다라는 거.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라는 조건을 보시면, 가라는 조건으로부터 지금 2의 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하고 n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하고, 교집합이 2n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다라는 말로부터 n이 홀수라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2의 배수라는 게 그러니까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n이 만약에 짝수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2n이 아니고 바로 n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n의 원소를 갖는, 2n을 배수로 하는 집합으로 표시가 됐다는 것은 n이 짝수가 되면 안 되고 홀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어야 된다, 홀수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더라. 그리고 나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똑같이 n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집합을 여기는 2의 배수를 빼고 여기를 3의 배수를 빼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얘가 5의 배수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원소가 5, 10, 15, 20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50까지. 이 경우에 얘를 만약에 차집합한다는 말은 이렇게 짝수 부분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전체 원소에서 절반 정도가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의 배수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두 개씩 남고 세 번째 게 날아가니까 대략 러프하게 생각해도 3분의 2의 원소의 개수가 남게 되고, 얘는 절반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충 이쪽의 원소의 개수가 얘보다 더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이쪽에 더 많게 되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안 되는데, 이런 포함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이 부분이 공집합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n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3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안에 다 포함되는 그런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n은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5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에서 3의 배수의 개수가 16개 정도가 존재하고, 그 중에서 우리는 홀수만 가지고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절반을 빼서 자연수의 네 개수가 8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집합 문제에서 자연수의 배수를 갖는 문제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 난이도가 일반적인 난이도처럼 되게 쉬운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난이도는 한 3 정도라고 파악하게 됩니다. 체크 포인트 잘 잡으셨고요. 포함관계, 집합의 포함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판서도 보기 좋게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개수할 때 가우스 기호 쓰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등급 설정에 맞게 잘 설명을 하셨는데, 다만 좀 템포가 조금 느린 듯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스피드를 좀 올려주시면 좀 완벽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글씨를 쓰는 것도 판사가 좀 빠르게, 응? 똑똑똑똑똑똑 왜? 응? 뭔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런 사안이 들지 않게끔 또 보완을 좀 해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 프로젝트반 팀장 최태입니다. 프로젝트반은 수학을 힘들어하거나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길버드 아카데미만의 고유한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번에 풀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문제로 프로젝트반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프로젝트반 학생들, 즉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제 도형 문제인데 도형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길이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학생 스스로가 길이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는 x, 세로는 y라고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지금 루트가 나오는데요. 지금 루트는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에 관해서 이제 알고 가야 되는데, 장조 선생님? 예, a가 양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a는 a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질을 알아야만 루트 계산을 마지막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니까 식이 모자라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자, 식이 모자르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지 한번 문제를 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길이를 모를 때 지금 이 작은 사각형 하나의 길이를 가로는 x, 세로는 y라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x가 되고 이 부분이 이제 y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4x. 그리고 여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지금 똑같다고 되어 있죠. 예, 똑같다고 되어 있으니까는 이 부분도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9루트이라고 했습니다. 둘레의 길이는 지금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지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가로의 길이는 4x 더하기 세로의 길이는 y 더하기 x, 요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레의 길이를 이제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이제 사각형 넓이를 세팅을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 넓이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힌트가 나온 게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는 이 밑에 거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세 번째에서 우리가 잡았던 식이 모자랄 때, 과연 식이 모자랄 때 어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는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넓이는 지금처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도 되지만은 여기는 작은 사각형들, 작은 사각형 7개가 모여서 넓이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넓이는 이제 다른 식으로 넓이는 자, 작은 사각형 하나의 넓이 x 곱하기 y가 되겠죠. x 곱하기 y가 되는데 이게 7개가 있으니까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녹색에서 구한 넓이는 가로 전체 크게 봤을 때 넓이, 이 파란색의 넓이는 작은 사각형들의 넓이.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가 답이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여기 지금 식이 모자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두 사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x가 0이 나오든지 아니면 4x 빼기 3y가 0이 나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는 길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x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4x 빼기 3y가 0. 그래서 자,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하지 않은 것.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힌트를 전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주황색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주황색.
자, 둘레의 길이가 19루트2라고 했는데, 즉 이 주황색이 이게 이제 19루트2가 나옵니다. 19루트2. 그래서 지금 이 만들어낸 식을 여기에 집어 넣어서 x와 y의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지금 y도 이제 정리가 됐고, 이제 마지막에 y는 양쪽에 19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양쪽에 19분의 2를 곱해주면 되니까. 자, y가 2루트2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y까지 구했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건데요. 자, 여기 이 부분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제 x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x, y가 전부 나왔으면 이 문제에서는 a, b, c, 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녹색이나 파란색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좀 간단한 파란색을 이용해서 마지막 넓이를 구하면 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지금 프로젝트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루트를 잘 모르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는 이렇게 체크 포인트 잡았듯이 똑같은 숫자 두 개 곱하면은 요게 이제 2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넓이의 답이 42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프로젝트반 대상으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이제 설명을 했고, 지금 프로젝트반에서도 그래서 좀 공부를 좀 잘하는, 좀 더 치고 나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서 이제 생략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물론 이런 과정들을 다 보여주는 필요는 없고, 뭐 요것도 이제 설명을 안 해도 되고, 단순히 여기 이 방향만 잡아준다면, 시계 보자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만 잡아준다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의 출제율과 난이도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출제율은 지금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그리고 요 인수분해, 그리고 이제 루트까지 구하는 문제로, 좀 높은 편이 3.5로 주도록 하고,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프로젝트반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 요 부분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이, 요 부분, 특히 이 두 가지를 매치를 시켜가지고 식을 하나 뽑아낸다. 이게 좀 프로젝트반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도 3.5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항상 최태훈 팀장님께서는 프로젝트반이라는 특성에 맞춰서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하시려고 항상 하시는 부분이 인상이 깊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반에 학생들 수준이 이제 프로젝트반에 준하는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관심이 좀 많은데, 앞에서 이제 아쉬운 부분들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하나만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연산이 잘 안 되는 애들이 좀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연산을 많이 앞에서 판서로 쭉 나열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 부분도 조금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연마를 해보는 게 어떤지,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스럽거든요,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연산이 잘 안 되는 애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연산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판서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요거 두 개 가지고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라 하고 끝내면 참 깔끔하고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펜이 안 움직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썼고, 당연히 넘어가겠죠. 넘어가서 어떻게 묶여지고, 근데 특히 이 부분, 프로젝트반에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난감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왜 답이 안 되고, 여기서는 왜 이게 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여기서 딱 보자마자, 아, x는 4분의 3y구나 하고 이제 바로 캐치해서 딱 넘어가는데, 현재 실제로 프로젝트반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써서 얘가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학생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판서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일반적인 강의에서는 이것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난 거죠. 여기서 끝난 건데, 예, 이것도 솔직히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걸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요 부분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요 부분 설명했는데 학생들 뭐 표정이 어둡다. 아니면 뭐 뭔 소리인지 막 모르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 꼭 기억을 했다가 이제 요 부분 관련해서 뭐 문제를 좀 더 준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뭐 상담할 때 뭐 이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왜 상담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맨날 전화해서 잘 지내니 뭐하니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너 저번에 이거 노트 모르던데 어떻게 좀 해결됐냐, 뭐 선생님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러면 좀 자연스럽게 또 말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보여주는 거죠.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상태 파악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자, 최 팀장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비스터디 수학과 허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2번 중학교 3학년 문제입니다. 중학교 3학년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체크 포인트는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소가 중요한 포인트라서 체크 포인트를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보시면 a, b가 서로소인 두 자연수이고, 그리고 루트 a분의 b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2.0 땡땡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루트 a분의 b가 2.1보다 작을 것이고, 그리고 2.0보다는 클 것입니다. 그리고 a와 b의 차가 100입니다. 이 수가 루트 a분의 b가 2보다 크거나 2.1보다 작을 경우에는 b가 a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두 수의 차이가 100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풀기 위해서 제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a를 그대로 양변에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미지수를 한 미지수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가 a 플러스 100임을 이용하여 식에 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a는 100보다 작아야 하고요. 그래서 3.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a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자연수이어야 하기 때문에 a의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만 가능한 걸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고득점 학생들도 이게 이거니까 b는 130, 131 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맨 앞에 조건에서 서로소인 단서가 있기 때문에 a가 30인 경우와 32인 경우는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나타낸다면 이 경우 두 가지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출제율과 난이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에서 이렇게 식을 세우고 부등식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율은 4-5라고 생각을 하고요. 난이도는 사실 식만 세우면 다들 한 번씩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 모든 단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3.5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등급 학생들에게는 왜 이게 2.0 이상이어야 되려면 이 차이가 b가 더 커야 되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그리고 식을 다 계산하고 났을 때 자연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식을 간단하게 쓸 건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항상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 넘치셔가지고 강의에 집중은 잘 되는데 전보다는 줄긴 했지만 아직 판서가 좀 크고 정돈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좀만 더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고 설명을 할 때 문장을 좀 더 정리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좀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박지원 선생이 강평했듯이 본인의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판서는 곧 선생님의 얼굴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과 팀장 정성진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2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미적분 문제고요. 지금 A가 1보다 클 때 곡선 Y는 AX제곱 빼기 1 위에 점 P T, AT 제곱 빼기 1 이때 T는 양수고요. 를 지나고 직선 OP의 수직인 직선의 Y절편을 FT라 하고 그리고 리미트 T가 0 플러스일 때 T분의 FT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알파라고 지금 하자. 그리고 베타가 1보다 큰 상수 베타에 대하여 곡선 Y는 AX제곱 빼기 1 그리고 Y는 베타 X 빼기 2제곱 빼기 1의 교점 X좌표를 K라 할 때 이때 K는 양수고요.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K 제곱 그리고 가로하고 AN 제곱 더하기 알파 N 제곱 더하기 베타 N 제곱 그리고 분의 베타 K 더하기 N 제곱이 지금 극한값이 4 곱하기 지금 2의 제곱이 성립한다. 이때 알파분의 베타 값을 구하시오. 단 5는 원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지금 직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때 Y절편을 FT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극한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또 이제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한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해서 지금 이 관계를 만족하는 이제 알파 베타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나누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고3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지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2등급 대상이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제곱 빼기 1은 정몽 선생님 얼마 되죠? 네. 사실 이제 2등급 이상인 학생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를 다 풀 수 있고요. 근데 그 밑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부가적으로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게 되면 일단 이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직선이 지금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M이라고 할 때 어떤 점 A, B를 지나면서 그리고 이 직선과 지금 수직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지금 기울기가 지금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에 이제 수직이 되는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항상 이제 중요한 게 이 최소가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서 우리가 최소가 될 때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랑 B가 모두 양수일 때 우리가 2분의 A 플러스 B는 전문가쌤 얼마 이상이 되죠? 루트 AB가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 등호 조건입니다. 자, 등호 조건은 정면쌤 어떻게 되죠? A랑 B가 같을 때 성립.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극한의 개념에서 이제 그 밑의 크기에 따라서 수렴하고 발산하는 경우는 일단 이 정도 이제 고3이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맞춰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이제 결국 저 P점을 지나면서 OP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가 지금 Y는 X 제곱 빼기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어딘가 한 점이 지금 T, AT 제곱 빼기 1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OP랑 지금 이제 수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직선의 수직이 되는
이제 직선을 구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결국 요 y절편이 f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 방식을 구하게 되면 결국 y는 지금 마이너스 at제곱 빼기 1 그리고 분의 t1 그리고 x 빼기 t 그리고 더하기 at제곱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ft는 자 이렇게 곱해주면 at제곱 빼기 1 분의 t제곱 그리고 플러스 지금 at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극한에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지금 t분의 at제곱 빼기 1분의 자 t제곱 그리고 플러스 at제곱 빼기 자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 극한값은 ln a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자 얘는 ln a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두 값은 모두 양수입니다. 그래서 단수기하 평균을 쓸 수 있고 그 결과 2 루트 자 여기 ln a분의 1 곱하기 ln a 자 그래서 2가 됩니다. 이때 이제 지금 물어보는 건 알파 값이기 때문에 결국 등호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ln a분의 1과 ln a가 자 같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a 값은 지금 2가 되고 이 값이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그 베타에 대해서 저 방정식의 교점을 구하기 때문에 이제 교점을 구해보면 자 y는 결국 2x 제곱 빼기 1 그리고 베타 x 빼기 2제곱 빼기 1입니다. 따라서 자 이때 이제 갖게 되는 x 값이 k가 되고요. 따라서 이제 이 k 제곱은 결국 베타 k 빼기 2제곱이 된다라고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저 극한값에서 대입을 하게 되면 지금 n이 무한대로 할 때죠. 자 n이 무한대로 할 때 지금 2k 제곱 그리고 2n제곱 플러스 지금 베타 n제곱 분의 그리고 이제 저기 베타 k 플러스 지금 베타 k 플러스 지금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국 이제 2k 제곱이 지금 2k 제곱이 베타 k 빼기 2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자리에다가 지금 베타 k 빼기 2제곱을 일단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약분 내면서 자 식이 좀 처리가 되는데 이 식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결국 2의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 그리고 약분해주게 되면 결국 베타의 지금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당연히 이제 지수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기 때문에 베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로 나누게 되면 베타분의 2n제곱 플러스 1 그리고 결국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값이 지금 1보다 크게 되면 이게 지금 분모가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저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이 지금 0이 돼야 되고 따라서 이 결과는 베타 제곱이 되고 이게 지금 4,2제곱입니다. 그래서 베타는 1보다 크기 때문에 베타는 2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가 지금 2가 됐고 그리고 베타가 2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알파분의 베타는 결국 2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지수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응용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시험 출제는 뭐 적당히 좀 잘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별 5개 중에서 한 3.5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는 일단 이제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학생들이 그냥 차분히 그냥 문제를 따라 풀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서 난이도를 3으로 잡겠습니다. 근데 이제 3등급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 길이라든지 아니면 이 문제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좀 오답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보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과 정명문입니다. 고1 학생 3등급 이상으로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공식은 일단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플러스 2. 관계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출제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약간 생각보다는 문제 난이도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정석이나 실력 정석이나 기본을 한번 딱 봐야 돼. 기본을 단원을 빼지 말고 특강을 한다거나 어떤 그 심한 문제를 잡으면서 그런 문제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나오면 본인이 응용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왜? 과정과 단계가 빠져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GB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장지호 선생님입니다. 저는 오늘 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를 중3 70점 이상 대상 학생들로 기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잡게 되면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출제율과 난이도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제곱수가 나오는 자주 나와서 3으로 잡게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되게 제곱수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3.5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수학과 강사 김수현입니다. 고3 이과 2등급선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기준으로 미적분에서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그 RIP 와 그다음에 출제 뭔가 정해지지 않아서 난이도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저기서 벌써 체크포인트 잡으면서 김수현 선생이 딱 별 표시 해놓고 끌어놨잖아요. 김수현 선생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정은홍 선생입니다. 대상은 고1 2등급 이상의 학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오현준 담쌤 누구? 장원홍 선생님. 공부한테 공부를 할 때 질문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 공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장원홍 선생님 반에서 수업 잘 받으면서 영재실에서도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겠네? 네. 안녕하세요.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과 강사 박주현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볼 문제는요,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 문제인데 문제에서 딱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만 잡고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딱 두 개 잡아서 체크포인트대로 칼같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3학년 과정이 지금 실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공부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 수고했어요.